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판 합격 2-1과목 2차 1과목이죠 1과목 11강 블루베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D-75일입니다 D-75일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 상태가 어쩌면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갈 길은 멀고 날은 어두워지고 다리는 또 아프고 또 짐은 많이 짊어지고 비는 주룩주룩 오고 해서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처방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은 멀고 날은 어둡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가야만 하는, 그리고 75일 남았습니다. 하나의 처방전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기우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기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우다, 그죠? 기나대, 중국의 기나대 아주 우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고 맨날 걱정에 휩싸여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현자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 현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은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럼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현자가, 땅도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꺼질 일이 없다. 그때부터 그 우매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땐 75일 중에서 60일 정도면, 집중적으로 60일 정도만 공부를 해도 합격 가능할 수도 있고 3년을 공부해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돌아왔으면 잊어먹는다 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왔으면 잊어먹는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돌아서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돌아설 일이 있으면 이제 돌아서지 말고 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죠.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길 가다가 돌아설 일이 있으면 뒤로 뒷걸음치어서 가면 됩니다. 절대 앞으로 오늘부터는 돌아서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죠?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벨인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처럼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타이틀이 중요하다. 여러 품목을 적어 놓고 이 부분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냐, 그죠? 수학전 종합위험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 품목이 어느 것을 담보해 주는지를 나타내 주는 상품명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모든 부분은 가피자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손자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것, 손해에서 자기부담을 빼는 손자보험이다 하는 것은 옥수수, 그죠? 옥수수 온주밀감이다. 온주밀감 중에서 동상해를 계산할 때, 그죠? 동상해를 계산할 때, 또 시설 파트, 가축 파트는 자기 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품목만 손자보험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즉 옥수수 중에서도 농업수익 감소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 대해서는 가피자 공식을 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 시험 치기 전에 이 부분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던 경우에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항상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죠. 이제 꽃피해를 조사를 실시한 경우 최종 꽃피해율에서 1 최종 꽃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이다. 미보상 비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블루베리에서는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잔이 존재한다.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수잔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수확 개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블루베리는 꽃이 핍니다. 꽃눈이 피죠. 꽃눈이 다 형성되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죠? 꽃이 피고 이게 수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확 개시가 전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가 여기서 났다면 1이고 수자는 1이다. 그러니까 수확이 개시 나오는데 여기서 사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1 31분의 사고일자다. 수표다. 수확일자. 그죠? 우리가 흔히 원예시설 작물할 때 공부했던 1 수표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일수를 우리는 30일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암기. 수확일수는 여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 요 차이. 그죠? 그리고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 30일분의 수확일수다. 수확일수를 우리는 특히 블루베리에서는 사고일자, 여기서 10일날 사고 나고 개시가 1일이라면 10백 1일이겠죠. 사고일자 마이너스 수확 개시일자, 그게 수확일자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딱 한 번 존재한다라고 온주밀감에서 강조를 했죠. 온주밀감에서는 미보상 비율은 딱 한 번, 미보상 비율이 딱 한 번 정제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부분도 다 자기 부담 미보상 비율 딱 한 번이죠. 특히 온주밀감에서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루베리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주밀감에서도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루베리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가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로가 없다. 이게 핵심이다. 최종 꽃피율, 요 꽃피율 계산할 때는 꽃눈하고 연관이 있겠죠. 꽃피율에서 남은 것, 꽃피율이 30%라면 이게 이제 70% 되겠죠. 70% 돼서, 그죠? 과실손해피해율 곱하기 맥스가 아니고 미보상 비율이겠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개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D는 조사 결실수는 결과 모지의 결실수를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조사 결실수는 결실수, 오직 한 주에 1m에 몇 개가 달려있지 하는 부분이 바로 조사 결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년 결수란 개념 자체가, 그죠? 평년의 결실수는, 다른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 개념으로서 뭐 만키로다 이렇게 전체 농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는 오직 한 나무 1m에 몇 개가 달려있지가 오지는 평가 방법이 되자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귤,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잡자. 그래서 등급 내
등급 외 할 때 핵심 사항은 다 계산하는데 50%를 해준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등급 외일 때는 마지막 계산값에서 50%를 해준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온주밀감에서는 30%, 50%, 80% 해서 30%가 있더란 거죠. 나머지는 50%, 80%, 100%형 정상과실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개수를 헤아리고 등급 외일 때는 이 값에 곱하기 50%, 그죠? 50%를 해준다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분자, 그 다음에 무화과, 온주밀감, 블루베리 이 네 품목은 수확기에 잔존 비율이 존재하더라, 또는 수확기 잔여 비율이라고 남아있는 것, 잔존 비율, 잔여 비율. 그래서 온주밀감은 언제? 12월, 1월, 2월. 사고 발생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 해당 월이죠. 해당 월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암기를 하자, 필암기를 하는데 한 5번 정도 제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주밀감에서는 남북의 통일이다 해서 38선만 기억하자, 그죠? 여기서 100%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100-38인데 1이 부족하다. 1이 부족하다. 1이. 그러니까 이게 38이면 37이죠. 37이니까 63%에서 시작되더라. 시작 자체가 63%에서 시작되더라 하는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8선에서 하나가 된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 해서 0.3, 0.8 하나도 0.1이 부족하니까 0.9가 되겠죠. 0.9. 그래서 0.3, 0.8, 0.9가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일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주밀감은 담당자가 올해도 받겠지만 또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른 품목하고. 그래서 항상 계산기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2월 31일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때의 잔존 비율이 얼마나 되지 했을 때는 63% 계산해 보세요. 63 마이너스 0.9 곱하기 12월의 마지막 날 31을 딱 계산해 버리면 35.1%는 35.1% 나오니까 여기에 시작되는 것은 35%가 맞습니다. 35%가 맞는데 이 담당자는 또 1% 부족해. 그래서 여기 34%. 다 외워지죠? 외워지는 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34에서,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거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34를 바로 쓰면 됩니다. 100-66 쓰지 않아도 됩니다. 34를 쓰면 됩니다. 34 마이너스 0.8 곱하기 1월의 마지막 날 31을 딱 해버리면 이 값이 9.2%가 나옵니다. 그죠? 9.2%는 여기가 9가 와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1이 부족합니다. 8%가 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8%가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암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 서리 또는 가손에 여기서 3개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제주지역, 동상이는 제주도는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데 아주 추울 때는 영하 3도 해서 잠시 6시간 정도면 동상이를 봅니다. 그게 유리하죠. 6시간 이하. 육지, 제주도 위에 육지에서 0도씨 이하로 해서 48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요거는 중요하게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동상의 피해율은 우리가 춥기 때문에 80% 피해량과 100% 피해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 동상의 피해 인정 개수는 정상 30%, 50%, 80%, 100%에서
요거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죠. 정상이냐 30%, 50%, 80%, 100%인데 동상일 때는 30%, 80% 없죠. 30%, 80%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개수는 80% 피해량과 100% 피해량만 한다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렇게 있지만 동상에서는 80%형과 100%형만 한다. 수학기 동사 비율을 적용 개수는 요것만 한다. 예, 요것만 한다 하는 것도 반드시,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사의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수학이다 했을 때 이 기수학에 대해서는 분모에 두지 않습니다. 분모는 요것이 정상 80% 피해형, 100% 피해형, 이것이 분모에 두고, 그죠? 분모에 두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80%형과 100%형만 계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릅은 특별한 게 없다. 두릅은 이렇게 나무에 1m 1m 이게 해서 두릅 개수를 헤아리죠. 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해서 쭉 한다. 정아지는 정아다 해서 정상에 있는 싹이다. 정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아. 그래서 정상에 있는 것, 요 정상에 있는 것만 피해를 확인을 합니다. 나머지 여기 나온 처가 같은 것은 보상 대상이 제외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그죠?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피해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해 보여도 이 부분은 그닥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수학 개시를 중심으로 꽃눈이 먼저 핍니다. 꽃눈 피해율이 100개 중에서 30개 뭐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죠? 꽃이 피고 과실이 맺힌다. 그래서 수잔이 존재한다. 요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를 좀 해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본다면 피해율 산출을 위해서 지표는 알아봤다. 과실손해피해율이다. 과실손해피해율. 예, 과실손해피해율은 이렇게 보시면 표본가지의 피해과실합과 자녀수확량 비율, 그러니까 표본가지 전체의 과실수 합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300개를 주어졌다면 300개 과실손해비율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가지의 피해과실수, 이 쪼매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하기 때문에 피해과실이 60개를 입었다 했을 때 여기서 수잔이 나온다. 자녀수확량 비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수확량 비율이 수확 개시 전이다 했을 때 이것이 10월 1일이다 했을 때는 전에 사고다 했을 때는 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이후에 10월 10일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수잔이 얼마나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수잔은 바로 이렇게 나온다. 수확 개시 이후 자녀 수확량 비율, 수잔은 어떻게 결정하는데 했을 때는 1 마이너스 수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 수확 일수는 30일이다 해서 30일이죠. 분의 수확 일수는 수확 사고 일자와 수확 개시 사고 일자가 10일이고 수확 개시 1일이니까 이게 수표죠. 수확 일수와 표준 수확 일수죠.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시험이나 위 나오겠죠. 30분의 수표에서 수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 마이너스 수표 수확 일수분의 표준 수확 일수 이렇게 메모하시고, 표준 수확 일수는 30일 확정, 수확 일수는 사고 발생 일자, 즉 사고 일자가 10일이고 수확 개시 일자가 1일이라면 수확 일수는 9일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실비율이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꽃 피해율. 꽃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때는 최종 꽃 고사율에서 가중치를 한다 하는 것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정리해 놓으시고, 이거는 조금 처음이라서 안 나올 할 수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에 가서 핵심 제가 문제를 가지고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중치가 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가중치는 바로 15의 법칙이 적용된다. 꽃 고사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20% 미만, 항상 중요한 것은 미만이죠. 미만. 20% 미만이다 해서 아름다울 밑자를 쓰라, 잊어먹지 않게. 그 미만이기 때문에 이 미만을 가중치가 0을 해버리면 꽃 피해율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5의 법칙이 존재한다. 15의 법칙이 존재하더라. 15의 법칙은 이제 논작물에 있어서 경작불능에서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에서 그 다음에 수학불능으로 넘어갈 때, 수학불능보험금으로 넘어갈 때 자기부담 비율이 10%일 때 2분의 100% 마이너스 10% 하니까 45%인데 여기서 플러스 15%가 수학불능에서 60%가 되더라. 그때 15가 각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데서 플러스 15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복분자일 때, 복분자에도 자연수정 불량률이 얼마냐. 자연수정 불량,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수정 불량률은 15%더라 하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의 법칙이도, 이것도 미만만 알았다면 미만해서 20%까지가 가중치가 0이라면 그 다음부터 50% 줄게. 그래서 15죠. 15의 법칙이죠. 20에서 15를 더하면 35, 15를 더하면 50, 65, 80, 95, 그 다음에 마지막 100% 되겠죠. 그래서 50, 60, 70, 80, 90, 100, 100, 90, 80, 70, 60, 50 해서 서너 번 써보시면 이 가중치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꽃 피해율은 꽃 고사율입니다. 고사율. 꽃 고사율이 뭔데 하는 것도 또 구해야겠죠. 최종 꽃 고사율은 꽃눈의 고사율에서 남은 것, 1- 꽃눈 고사율에서 꽃 고사율, 꽃 고사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보상 비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미보상 비율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꽃눈 고사율,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꽃눈 고사율은 어떻게 할 건데, 주어지는 값 그대로만 대입만 합니다. 꽃 고사율도 이렇게 해서 미보상 비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괄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 자저 비율은 이렇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딱 해버리면 순차적으로 꽃눈이 피고 그것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과실이 된다, 이런 흐름만 알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요것만 개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정확하게 해놓자. 과실손해 피해율 구하는 공식, 요 정도만 해주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을 때 한 번만 숫자로 대입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가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중요하죠. 자기부담 비율은 이제 계약 시에 된다. 새로운 품목들은 호두, 유자 이런 품목들은 자기부담 비율은 20%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다. 근데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다 했을 때도 10%형과 15%형이 없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새로운 품목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가입 연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형, 15%형, 20%, 30%, 40%는 제한 없음. 이게 중요하죠. 쓰라 했을 때는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 기준으로 쓰라 했을 때는 3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이죠. 논밭은 보험 계약자고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다 통일됐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다. 다 통일됐기 때문에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비가림 시설.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림 시설에서는 손해액의 10%가 30만원, 100만원 사이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1순위가 뭐냐 했을 때, 그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설에서 AA, BBC라는 거 쓸 때 이 목적물 손해에서 손해다 말이야. 이 A의 10%를 먼저 구해요. 이것이 300만원의 손해 났다 했을 때 또는 200만원 손해 났다 했을 때는 200만원의 10%인 10%인 20만원, 이게 1500만원 났다 했을 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목적물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손해액이, 목적물에 대한 손해액이 150만원 났다 했더니 이것의 10%는 150만원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3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죠? 3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1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이 곧 100만원이 된다. 확정은 100만원이 된다. 그 다음에 300만원이니까 30만원 한도니까 30만 될 거고, 200만원은 10%가 20만원이니까 최소 3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피복제 단독 사고다 라고 했을 때는 비닐이니까, 그죠? 비닐이니까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 이것도 먼저 손해액 10%를 구합니다. 그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각 품목에서 나올 수 있는 나무 손해보장의 특별약관은 자기부담 비율이 5%더라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속도로 진도를 따라오시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특별약관부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